2019년 출제되었던 2020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나형의 1번 문제 풀이를 살펴보고 1번 문제와 관련 있는 개념인 지수법칙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식의 값을 구하는 데 있어요.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면 16을 2의 4제곱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제곱과 무엇이 같죠? 밑이 같아져요. 그러면 밑이 동일하게 되고 지수가 4와 마이너스 3일 때, 즉 지수가 정수일 경우 두 수의 밑이 같을 때 곱셈의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2에 4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지수 계산해주면 2의 1제곱이 돼서 결과는 2. 그래서 위의 값은 2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지수법칙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 다시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에서도 지수법칙의 개념을 배워요. 고등학교와의 차이점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에만 배운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와서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부터 시작해서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될 때 지수법칙을 배우지요. 지수법칙은 수의 체계가 변한다고 해서 모두 법칙이 다르게 변한다면 법칙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수의 수의 체계가 확장해도 지수법칙은 일맥상통한 큰 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나 수의 체계가 변함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의 체계가 변함에 따라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면 지수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a를 n번 곱한 것을 간단히 a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a를 밑, n을 지수라고 표현을 해요. 고등학교에서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 그 다음에 유리수에 무리수를 더한 실수일 때 수의 체계를 확장했을 때 지수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거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인데, 밑이 되는 A와 B는 임의의 실수예요. 그리고 지수가 되는 M과 N은 자연수일 때. 첫 번째, 밑이 같을 때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를 더해서 표현하고요. 두 번째, A의 M제곱을 N번 다시 제곱하면 지수끼리 곱해서 식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A, B의 N번 곱한 것을 N번 곱했을 때 지수를 각각 분배한 것처럼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네 번째, B분의 A꼴인 수에 대해서도 N번을 제곱하면 분모의 N제곱, A의 N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누기 꼴일 때 M이 큰 경우와 그리고 M이 N보다 작은 경우, M과 N이 같은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M이 N보다 클 경우에는 M에서 N을 빼주세요. 반대로 M이 N보다 작을 경우, 즉 N이 더 큰 경우에는 뒤에 나누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로 가서
a의 n-n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되죠. 그리고 m과 n이 같을 경우에는 서로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1이다. 이렇게 지수법칙, 자연수의 지수법칙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수에 대해서는 a, 밑이 어디에 있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에서는 a, b는 임의의 실수다 라고 했으면 이때 a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0이 되면은 분모에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분의 a일 때 b는 분모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b도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과 5번 분모에 들어가는 밑은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지수가 정수일 경우 지수가 자연수일 때와 그 다음에 0, 음수일 때, 즉 자연수는 양의 정수죠. 그럴 때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지수 법칙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 아주 잘 정의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수가 0일 경우, 즉 a의 0제곱 혹은 지수가 음수일 경우 a의 마이너스 n, 이때 n은 자연수라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n은 음수죠.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정의가 우리는 필요해요. 그러면 a의 0제곱을 어떻게 정의하면 지수 법칙을 자연수일 때와 일맥상통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지수가 자연수일 경우에 지수 법칙에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제곱 플러스 n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m을 한번 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본다는 것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위에 지수 법칙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이기 때문에 지수를 더해서 지수의 0 더하기 n. 그러면 0 더하기 n은 a의 n이지요. 그러면 a 0제곱 곱하기 a n과 a n제곱이 서로 같아요. a n제곱이 같은데 a n제곱에 무엇을 곱한? a의 0제곱을 곱한 것이 서로 등호로 같게 돼요. 그래서 이거이므로 a의 0제곱은 무엇이면 좋겠다?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어떤 수에 무엇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1이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a의 0제곱을 따라서 a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하자. 이런 정의를 깔고 들어가요. 그러면 음수일 때도 생각해 볼까요? 음수일 때 똑같이 자연수의 지수법칙,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에 대해서 m이 마이너스 n일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곱에 마이너스 n을 대입해보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a의 n은 a의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 되고, 그러면 지수의 계산은 0. 그러면 a의 0제곱은 우리 무엇이라고 정의했어요? 1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서로 역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a의 마이너스 n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냐면 an의 역수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an 제곱분의 1이라고 정의하자. 그래서 a의 0일 때 1이라고 정의를 하고 지수가 음수일 때 역수라고 정의를 하면 우리는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수 지수의 지수 법칙 정리해 봅시다. 미시되는 A와 B에 대한 조건으로는 자연수일 때는 A, B는 임의의 실수였지만 정수일 때는 A와 B는 0이 아닌 임의의 실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M과 N이 정수일 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밑이 같을 때 거듭제곱의 곱은 A의 M 더하기 N. 두 번째 A의 M 나누기 AN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누기는 A의 M 나누기 N이 된다. 세 번째 A의 M제곱을 N번 더 제곱한 것은 지수의 곱 MN으로 표현하고 네 번째 A, B를 N번 제곱한 것을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은 왜 0이 아닐까요? A와 B는 0이 아닐까요? 자연수에서는 자연수의 지수 법칙에서는 A와 B는 모두 그냥 임의의 실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0이 아닌 임의의 실수라고 굳이 0이 아닌 것을 생각했냐면 지수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A가 0이고 밑이 0이고 지수가 0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수예요. 정의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밑이 0일 때 어떤 정수 지수가 왔어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0을 n번 제곱한 거기 때문에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에 밑이 0일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밑이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서 밑이 0이 아닐 때 임의의 실수인 경우 우리는 이렇게 지수 법칙을 정리합니다.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로 확장을 한다는 얘기는 정수에다가 정수 아닌 유리수 꼴의 지수가 우리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 알면 지수 법칙을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수 아닌 유리수 어떤 꼴이 있죠? 분수꼴 그리고 유한소수 꼴이 있어요. 근데 유한소수는 분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리 분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우리 분수꼴일 때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간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분수꼴일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지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미시되는 A가 0보다 큰 임의의 실수 그리고 M과 N이 정수라면 지수 법칙 A의 M제곱을 N번 곱한 것은 AMN이라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M은 정수, N은 2보다 큰 정수라고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성립한다면 지수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n분의 m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가정을 우리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n분의 m 제곱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n 제곱을 하면 지수의 곱이 되죠. n분의 m 곱하기 n은 A의 m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어떤 수를 n번,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어떤 수, 얘를 x라고 생각하면 어떤 수를 n번 제곱했더니 A의 m이 되었다? 이거 어떤 거죠? 거듭제곱의 정의예요. 그러면 거듭제곱의 정의에 따라 이 x는 m제곱의 n제곱근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x라는 얘기는 즉 A의 n분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은 n번 제곱했을 때 A의 m이 되었기 때문에 A m제곱의 n제곱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 그러면은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은 AM의 n제곱근이기 때문에 n 루트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유리수인 지수는 A가 0보다 큰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m은 정수, n은 2보다 큰 정수, 이거인 정수라고 하면 A의 n분의 m제곱은 AM의 n제곱근이다 라고 우리 약속을 해요. 특히 A의 n분의 1은 이렇게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 유리수의 지수법칙을 살펴볼게요. 유리수의 지수법칙.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법칙이에요. 첫 번째, 먼저 밑과 지수에 대한 정의, 가정이 필요한데 밑이 되는 A와 B는 모두 0보다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수가 되는 R과 S는 유리수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첫 번째,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를 더한 값과 같고, 두 번째,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누기는 앞에서 뒤를 뺀 지수의 값과 같다. 세 번째, AR의 S제곱은 지수끼리의 곱과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AB의 R제곱은 A의 R제곱, B의 R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와 B가 왜 0보다 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음수의 제곱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음수의 제곱근이 없기 때문 n제곱근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x제곱에 마이너스 1. 우리는 이게 복소수라는 걸 알지만 우리 실수만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수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실수 존재하지 않아요. 즉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이거의 제곱근을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거라고 해보면 마이너스 1의 루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2분의 1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은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제곱과 같은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2분의 1이라고 쓰고 루트를 2분의 1이라고 바꿔 써줄 수 있고 제곱 그러면 지수는 서로 곱하는 거니까 바꿔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하면 1의 2분의 1 제곱이 돼서 1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은 1과 같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이거는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이 0보다 큰 이유는 음수의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n제곱근도 마찬가지예요. 음수의 n제곱근이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밑이 음수일 경우까지 생각해보면 이런 계산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밑은 항상 0보다 큰 양의 실수만 생각한다 라는 거 우리 주의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유리수, 무리수로 나눠 생각할 수 있죠. 유리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완벽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무리수는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직관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 루트 2 만약에 지수가 루트 2, 밑이 3인 3 루트 2제곱 이 수가 과연 어떤 수일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루트 2에 가까워지는 수열 (1, 1.4) 1.41, 1.414, 1.41422, 1.41421 땡땡땡 가다 보면은 루트 2에 가까워져요. 그럴 때 우리 지수이기 때문에 이 수들을 3의 지수에 써본다면 3의 1제곱, 3의 1.4, 3의 1.41, 3의 1.414, 3의 1.41422, 3의 1.41421 땡땡땡 하다 보면은 3의 루트 2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컴퓨터로 이 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3의 1의 제곱은 1이 되고요. 그리고 3의 1.4제곱은 4.655 땡땡땡 넘어가요. 그 다음에 3의 1.41의 제곱은 4.70 3의 1.414의 제곱은 4.72 땡땡땡 다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되죠. 3의 3의 1.4142에 대한 수를 계산해보면 4.72 땡땡땡 마찬가지로 3의
1.41421 하면은 4.72 땡땡땡땡 해서 얘는 어떤 특정한 수에 도달하게 돼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에 대해서 그 수가 어떤 수인지 정의를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x가 무리수일 경우, 특정한 무리수일 경우 무리수에 가까워지는 수열을 잡은 다음에 지수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특정한 수로 수렴하게 되는데, 특정한 수로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수를 우리는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3의 x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실수 x에 대해서 a가 0보다 클 때 임의의 실수라는 얘기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일컫는 말이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을 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법칙 사용할 수 있겠는데, 지수법칙 정리해보면, 지수법칙을 정리를 해보면 실수 지수의 지수법칙, 미시되는 A와 B는 0보다 큰 실수이고, 그 다음에 지수가 되는 X, Y는 임의의 실수예요. 그러면 첫 번째, 미시 같을 때 거듭제곱의 곱은 X 더하기 Y 지수끼리 합의되고, 거듭제곱 미시 같은 거듭제곱의 나누기는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 빼주면 되더라. 세 번째, ax제곱을 y번 다시 제곱했다라는 얘기는 지수끼리의 곱과 같고, 네 번째는 ab의 x제곱은 ax의 b의 x제곱이 되더라 라고 우리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지수법칙을 확장해서 정의해 보았어요. 이때 미시 되는 A와 B가 0보다 큰 이유에 대해서는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분수의 경우에 n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 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수로 확장이 되면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한다 라고 해주면 돼요. 지금까지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지수 법칙은 지수가 정수, 유리수, 실수일 때 네 가지를 항상 만족해요. 네 가지. 첫 번째, 미시 같을 때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의 합과 같다. 두 번째, 거듭제곱, 미시 같은 거듭제곱은 나누기는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뺀 것과 같다. 세 번째, A의 X제곱을 다시 Y번 제곱한다라는 얘기는 지수끼리의 곱과 같고, 마지막 네 번째, A, B를 X번 제곱한다라는 얘기는 A도 X제곱, B도 X제곱이 된다. 이때 정수,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로 확장될 때 변화하는 점은 밑의 범위가 달라지고 지수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X, Y가 정수일 때 그러면은 밑은 어떻게 되냐면 0이 아닌
실수. 0일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0일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 x, y가 유리수. 그럴 때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실수이다. 지수인 x, y가 실수일 때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미시되는 a와 b는 0보다 큰 이미 실수이다. 유리수와 실수의 미시 0보다 큰 이유는 음수일 경우에 n제곱근이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0보다 큰 범위를 제한해서 생각해 주는 것으로 우리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지수 법칙의 확장 여러분이 이제 다 마스터하게 된 거예요. 수고하셨어요.